안녕하십니까. 옥스 잉글리시 원장 오군수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은 대성고 1학년 내신 영어 시험 분석이라는 설명회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다 내년에 대성고등학교, 울산 동구 대성고등학교를 진학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대성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 과목에서 좋은 등급을 맞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네. 여기 저희 학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이름은 다시 한번 옥스 잉글리시고요. 울산 동구 전화동 푸르지오 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건물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안에 들어와 보면 시설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아마 이 스튜디오도 우리 학원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저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 대성고등학교 영어 시험 어렵지 않게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런 확신감, 자신감, 그런 길을 제가 한번 불어넣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고등학교가 다 비슷해요. 대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내신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가, 다른 과목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내신 시험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몇 프로가 들어가고 기말고사는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교재를 공부해야 되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교과서를 봐야 되느냐, 모의고사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것도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중3 학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고등학교 갔을 때 좋은 영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고등학교와 다 똑같습니다. 내신 등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미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대성고에 딱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성고가 올해 같은 경우에 1학년이 227명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227명이에요. 학생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중학교 때까지는 90점만 넘으면 다 A를 받는 절대 평가였죠. 그렇죠?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30명 중에 25명이 90점 넘었다. 그러면 A 등급이 25명이 나오는 그런 좀 정말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잔인합니다. 1등급이 몇 퍼센트? 4%예요. 4%.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등을 했느냐입니다. 227명 가운데 전교 9등 안에 과목별로, 국어도 9등, 영어도 9등,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9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죠. 227명 가운데 과연 내가 9등 안에 들 수 있을까? 쉬운 게임이 아니잖아요. 2등급은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누적이 되어서 2등급은 11%, 즉 전교 24등까지. 내가 10등이다 그러면 10등하고 24등은 등급이 똑같은 거예요. 좀 이런 점은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등과 9등, 1등 차이예요. 문제 0점 소수점 단위로 점수 차이가 났는데도 등급이 한 등급이 갈리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9등급까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9등급도 9명이에요. 1등급도 9명, 9등급도 9명.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온다. 원래는 대송고등학교에 1학년이 몇 명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이 아마 9등 혹은 8등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송고에서 영어 내신 시험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는 가면은 우리가 1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도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시험을 치게 돼요. 3학년 2학기는 2학년 3학년들은 수시 원서도 쓰고 뭐 면접도 보고 해야 되니까 3학년 2학기는 내신 시험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총 5학기 그리고 한 학기마다 시험을 2번 치죠. 중간 기말. 그래서 시험은 총 10번을 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한 학기마다 등급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서 한 학기마다 나오는 등급이 반영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지필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필고사,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시험지에 시험을 치는 거죠. 자, 그리고 수행평가, 아마 중학교 때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필고사는 보시면 중간고사 30%입니다. 그리고 대송고등학교는 중간고사에만 서술형이 나와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을 쳐요.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면 여기서 한 30-40% 정도, 보통 한 40%가 되는데 서술형 시험이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지가 모두 10페이지면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객관식, 7, 8, 90은 서술형 시험 적는 문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이 몇 %? 총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게 40%가 되겠습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면 일단은 영어 듣기가 포함이 돼요. 영어 듣기는 전국 단위로 치는 영어 듣기 시험입니다. 시험은 어렵지가 않아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중학교 때 우리 교육청 듣기라고 쳐봤죠. 그래서 요즘은 EBS 영어 듣기 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은 쉬우니까 이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이게 10% 반영이 되고요. 대신에 잘 쳐야 되겠죠. 쉬운 만큼 다 맞춰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단어 시험 있습니다. 단어 시험. 단어 시험. 단어 시험은 학기 중에 수업 시간에 칩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이 단어 목록, 프린트물을 내어주고 그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치는 게 10%.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는 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대성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 그 프린트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줍니다. 많은 프린트를 줘요. 영어 시간에. 그런 프린트를 첫 번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프린트를 막 버려요. 어디 있는지 없어요. 못 찾아요. 감점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다 모았다 하더라도 그 프린트에 그 블랭크, 빈칸에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필기를 했는지 선생님이 보십니다.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업 시간에 내가 정성껏 참여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마다 다른데요. 어떤 선생님은 말하기를 테스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영어 팝송 같은 것들 이렇게 외워서 발표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수행평가 때문에 학생들의 등급이 갈라지는 경우는 좀 없어요. 좀 상위권 친구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수행평가를 누구를 100점을 주고 누구를 빵점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로 주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는 차이가 많이 없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중간고사에 서술형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등급이 많이 갈립니다. 실제로. 자, 어떻게 내신 반영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라고 하죠.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영어 교과서 및 시험 교재를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저만큼 상세하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조금 벗어나겠습니다. 네, 보시죠.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우리 대성고에서는 YBM을 선택을 했어요. 시사 교과서가 기본으로 한 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모의고사는 3, 6, 9, 10일. 이게 뭐냐? 3월, 6월, 9월, 11일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죠.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면은 이 모의고사 시험지에 보면 독해 지문이 28문제가 있어요. 그 28문제를 변형해서 중간고사의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 지문 28개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문법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성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내어주는 문법 프린트가 있어요. 물론 이 문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위주로 나오는데 제가 이 문법 프린트를 같이 이렇게 한번 보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게 문법을 챙기시는구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술형도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보충지문. 이건 뭐냐?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이 보충지문을 시험 범위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성고등학교는 보면은 이 교과서에 보면 교사용 자료라 그래가지고 보충지문을 과마다 넣어놨어요. 네, 그 보충지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범위가 많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프린트도 있습니다. 보통 이 5가지를 조합해서 시험에 내는데 보통 교과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교과서 모의고사가 반영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행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요 보충지문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문법 프린트 나오고 그렇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험에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느냐.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형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과서나 모의고사,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법 어휘예요. 어법 어휘, 문법이죠. 문법으로 바꿔서, 왜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혹은 바르게 고쳐 쓰시오.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주제, 글의 흐름. 요즘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 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단 A, B, C 순서 맞추는 거. 이런 문제가 무려 이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을 분석해봐도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글의 논리적 구조. 그래서 평소에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일치 등등 수능 유형, 수능에 나오는 유형대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더라.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보시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어법상 옳지 않은 거 다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성고의 좀 특징은요, 문법 프린트에서 서술형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배워서 시험을 치면 답만 막 찍어요. 토익 시험에서 답 찍듯이 예전에. 그런데 대성고 선생님들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법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문법이 여기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문제를 막 내세요. 근거. 그러면 자, 여기에 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의 동사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정말로 정확하게 문법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이고요. 보충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상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충 지문을 선택한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옥스 잉글리시에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고 기출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광고가 좀 많죠. 단어 프린트. 저는 이 학교에서 내어주는 수행평가 단어 시험을 못 친다라는 거는 그 학생하고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라는 거는 주어진 단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미루다가 보면은 단어가 몇백 개가 되니까 시험을 망치는데 미리미리 단어를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그 단어를 미리미리 챙깁니다. 챙겨서 학원에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뭔가 좀 경계심, 그다음 위기감, 긴장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면 누구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대성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시험 범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빠르지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 사실은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 결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실력을 갖추어라. 이제 문법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왜 이거지? 라고 친구에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서술형 시험은 한글로 쓰는 문제도 많아요. 영어 시험인데 그 한글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옳아야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실력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영작이 가능한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영어 공부에 다 우리가 포함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한글을 주더라도 영어로 어법에 문법에 맞게끔 어휘에 맞게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실력. 자, 그 다음에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을 구별하는 예를 들면 논리적 독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글이라는 것은 주제문이 있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근거가 있고 마지막에 요약과 뭐 결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과와 관련된 거, 원인과 결과, 뭐 예시 이런 어떤 평소에 글을 쓸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좀 논리적 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독해를 단지 답만 찾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시에서는 필요하죠. 답만 찾는 기능.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본질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휘 공부는 제가 이건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휘 공부는 필수입니다. 어휘 공부는 필수고 어휘는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단어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문법책을 자꾸 바꾸지 말고요. 괜찮은 문법서가 있으면 문법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 사실은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죠. 그리고 사실 구문 독해라 그러는데 천일문 같은 거 우리가 문장의 구문을 문법적으로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천일문에 보면 그런 문장들을 한글을 보고 영어를 적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하는 그래서 영작 실력을 좀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정말 이게 비결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정말로 학교가 확정되면 이게 대송고든 방어진고든 현대고든 문현고든 화암고든 우리가 학교가 확정되었다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떤 교과서를 볼지 판단이 서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교과서 1, 2, 3가 즉 첫 번째 시험 범위 정도는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 2, 3가에 나오는 단어를 외운다거나 거기에 나온 본문 문장을 공부한다거나 거기에 파생되는 문법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광고를 합니다. 이 대송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옥스 잉글리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옥스 잉글리시에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좀 자신감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성고 내신 영어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